이제 클라우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영역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들 이제 떠올리시는 것들이 인프라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아스 영역들을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최근에 실제 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들은 파스와 사스 영역이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영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이 제가 스택으로 이제 쌓아 올려놓은 것들은 하드웨어부터 저희 이제 오피스 제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IT를 담당하시는 모든 스택 영역들이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1972년 저희가 창업 이래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온프레미스 향으로 제공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2010년 접어들면서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모바일 중심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제공했었던 이런 IT 환경의 모든 기술의 영역들을 우측에서 보시는 세 가지 솔루션 영역으로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해외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옮긴 그런 혁신 사례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오피스와 익스체인지와 같은 생산성 및 협업 제품군들을 클라우드로 도입함으로써 직원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스 기반의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자꾸 모바일 환경으로 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했었던 요소들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인증, 계정 관리 그런 것도 또한 클라우드로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검토하심에 있어서 꼭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 아니지만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고 사용하셨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첫 번째 장표를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비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그 IT 전문 솔루션들 팔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벤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밴드들도 자사의 클라우드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유수의 플랫폼 기반에다가 자사의 솔루션을 패키징한 어떻게 보면 파스나 사스 형태로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굉장히 비일비재고 하나의 이제 트렌드처럼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에서는 기존에 쓰고 계셨던 굉장히 다양한 ISV 솔루션들도 하나의 그런 파스 사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장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을 1972년에 했다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 쭉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윈도우스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을 처음 발표한 거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공식적인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는 2010년이고요. 근데 저희가 2014년도에 현재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회장님이 부임함으로써 회사의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저런 애저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프로미스 제품과 클라우드가 공존하고 있는 조직과 그런 세일즈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2014년부터는 저희의 모든 조직과 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저희 영업에 대한 조직, 저희에 대한 역할까지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변화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떠올리시는 윈도우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에 약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윈도우스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이런 제품에 대한 브랜딩도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실제 저희가 시장에서 타 경쟁사 대비해서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것도 조금 늦었고 클라우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진입한 것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히고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회장께서 이제 부임하신 이후부터 저희가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는 오픈 소스에 대한 포용입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이제 깃허브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개발자 그런 이제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사건으로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픈 소스 다양한 커뮤니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벤더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여도로 봤을 때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 2에 포함되는 그런 이제 벤더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특장점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특정 국가를 범위로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글로벌한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글로벌 거점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이제 벤더 평가 항목에서 꼭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에 이제 이런 애저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이전에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한메일, MSN 메신저, 그리고 저희 MSN co.kr 같은 포탈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익스체인지 같은 서버들을 저희가 호스팅하는 서비스까지,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운영했었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거점으로 저희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진화된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실제 글로벌하게 모든 데이터 센터, 그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리전이라고 하는 서비스 단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만 한국에도 한국 중부, 한국 남부, 그러니까 서울 인근과 부산 인근입니다. 두 개의 리전이라고 하는 단위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벤더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벤더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좀 사상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 2군데, 일본도 2군데, 중국은 상해, 북경에서 4군데, 그리고 각각 거점마다 최소 2개의 이러한 클라우드 센터 리전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렇게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흔히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국한하게 돼서 보게 되면은 한국 서울과 남부 부산 쪽은 2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DR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호 DR의 개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DR과 백업을 하는 그런 뭔가 우리가 고가형성을 높이기 위한 구성에 대해서는 양쪽 센터가 독립적으로 본래는 움직입니다만 실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센터를 2개를 짓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도 클라우드를 운영하심으로써 국내 환경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실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만족하는 추가 이제 효과가 있으신 거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백본에 대한 상당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잘 모르시겠지만 3대 글로벌 네트워크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백본만이 그렇게 이제 방대하고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서 ISP 회선을 임대하고 구축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이런 클라우드 벤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백본을 이용하셔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카테고리는 대략적으로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하단부터 보게 되면은 컴퓨팅, 네트워크 저장소 같은 우리 일반적으로 IT에서 친숙하신 그런 이제 자원들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숙하신 용어, 친숙하신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단순히 컴퓨팅도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가상화 환경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는 거죠. 특히 일반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 VM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변 VM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로미스 환경과 가상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오토 스케일이 되는 VM들까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한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IT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러한 이제 컨테이너 기술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를 구현할 수 있는 관련된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컴퓨팅 영역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드웨어 기반으로 운영했었던 네트워크가 모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클라우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GS ITM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가 전용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VPN,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구현하시는 L4 레벨의 로드 밸런싱, L7 레벨의 로드 밸런싱, GSLB라고 하는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까지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소 또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처음에 이제 접하시는 개발자들이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혼돈이 많이 가져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장소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형태,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크가 기술적으로 SSD냐 뭐냐에 따라서의 분류만 있었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저장소는 그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NAS 저장소를 파일 저장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저장소, 그리고 테이블 저장소, 용도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이러한 이제 저장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델을 분류할 때는 이 아래 컴퓨팅 네트워크 저장소에 대해서 보통 이아스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실제 클라우드의 진수는, 그리고 클라우드를 써보신 분들이 계속 한번 초기에는 이제 이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파스를 찾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 이제 상단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포지셔닝에 이제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RDB뿐만 아니라 NoSQL이라고 하죠. NoSQL 이제 영역, 그리고 DWL 영역까지 저기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형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게 되면 운영체제 설치하시고 데이터베이스 설치하시는 그런 이제 형식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보여주시는 그 데이터베이스 파스 영역들은 우리 운영자들 분께서 운영체제를 설치하시고 거기에 DB를 설치하시고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실제 자체가 우리가 필요하시는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들만 저기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알아서 고가형성, 백업, 그리고 운영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가 단순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 MySQL, 포스트그레, 마리아DB 영역까지 지금 이제 시중에서 많이 검토하실 수 있는 모든 오픈 소스의 영역들은 다 클라우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관심들이 있으신 영역들이 분석 및 IoT, 그리고 인지 서비스. 저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업무에 대한 뭔가 혁신을 주도하고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제 매력적인 그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이아스 기반에서 아니면 온프레미스 기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갖고 구현을 했었던 시나리오들을 자동화시켜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웹앱이라고 이제 저희 써 있는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웹 서버를 구현하시기 위해서는 리눅스에다가 아파치 톰캣을 구현하시고 L4를 구현하시고 그렇게 구현했었다고 하면은 저 형태는 이제 운영자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더 이상은 운영체제가 보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내가 그냥 이클립스 갖고 아니면 자바 갖고 개발했었던 환경을 저 위에다가 컨텐츠와 컨피그를 배포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은 가장 쉽게 도입하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런 이아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아스를 도입하시겠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저런 파스향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어쨌든 저희가 개발 도구, 보안, 그리고 관리에 대한 것들은 공통 영역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속성을 기준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색상성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저 클라우드다 아니면 아마존의 AWS 웹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가 운영자나 개발자분들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익숙한 뭔가 툴과 솔루션을 버리고 새롭게 뭔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에서도 개발 랭귀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NET만 제공한 게 아니라 자바, 노드.js, 툴 같은 경우도 비주얼 스튜디오, 이클립스부터 지금 시중에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툴들과 언어들은 모두 제공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만약에 MS SQL에 그 SQL 스튜디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포탈 같은 게 있죠. 온프레미스에서 제공하는 그 관리 툴.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우리가 SQL DB에 대한 것들도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툴과 관리 툴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운영은 해당 벤더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포탈에서 운영하신다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파워쉘 같은 쉘,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셨던 배쉬 쉘, 그리고 CQL 쉘 같은 기존에 쓰셨던 모든 다양한 그런 스크립트라든지 랭귀지만 갖고도 클라우드를 모두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앞서서 강조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오픈소스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운영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장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저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리고 검토하실 수 있는 모든 오픈소스 플랫폼들은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애저 기반에서 저희가 이제 리소스 활용에 대한 통계들을 이제 뽑아보다 보면은 한 50% 정도는 이런 오픈소스를 돌리는 사용량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기업의 클라우드 절약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 어떤 기업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 봤을 땐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온프로미스에서 돌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애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못 가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유일하게 오라클 RAC 구현해 주세요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보안적인 정책 때문에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프로미스에 둘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환경들은 약간의 클라우드 전략을 봤을 때 이런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로미스에서도 운영체제, DB 그리고 관리 툴 같은 걸 제공했고 클라우드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양쪽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저희가 출시를 할 때는 하이브리드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클라우드만 제공하는 아니면 온프로미스만 제공하는 다른 벤더에 비해서는 많은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스 PC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많이들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향으로 가게 되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계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죠. 저런 것들을 그대로 저희는 애저 AD라는 형태로 또 제공하고 있고요.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SQL을 애저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킬 때 그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하는 등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애저 스택이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를 HP, 델, 레노버, 후지츠 그런 이제 하드웨어 벤더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80%, 90%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가고자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10%에 대해서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클라우드 향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VMware나 하이퍼VMware 같은 클라우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과는 다르게 저희가 그런 이제 어플란스 장비에 애저와 동일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와스, 파스, 그리고 동일한 운영체제, 동일한 관리 체계를 저러한 어플란스를 통해서 제공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고객사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애저 향으로 클라우드 향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애저에 올릴 거냐? 아니야, 이거는 공장에 만약에 뭐 폐쇄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저 스택에다가 우리가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별화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인텔리전트, 데이터 앤 그리고 AI 영역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DB에 대한 것,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 DW 그리고 분석 영역에 대해서도 수집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이걸 전처리를 하셔서 실제는 BI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이런 풀스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제조나 그리고 우리 이제 유통 사례를 이제 설명을 좀 별도의 세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세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적용 기술 중에 하나가 이런 저희 보스 서비스나 인지 서비스와 같은 AI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많이들 그런 이제 우려는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만 고객사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실 때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것들이 이런 보안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제 내부적인 보안이라는 정책이 클라우드를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이제 위반되고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막연한 이제 불안감이셨죠. 하지만 이제 그 클라우드 벤더들은 그 어떤 데이터 센터들보다도 이런 보안 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글로벌하게는 산업별, 국가별, 인더스트리별 이런 규제에 대해서 한 90여 가지를 이제 취득을 했고 작년 11월에는 저희의 애저 데이터 센터 한국에 대해서 키사의 ISMS 인증까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보안적인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제 오히려 클라우드를 검토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GDPR 같은 경우죠. 왜냐면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이제 국가별로 딥하게 들어오는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가장 쉽게 인프라적으로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클라우드다라는 이제 의식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를 운영하실 때 보면은 당연히 포탈에서도 보시지만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하시잖아요. 접근하셔서 실제 운영하셔서 보시고 장애가 나면 들어갔다 보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클라우드가 되게 되면은 내가 실제적인 물질을 못 보고 포털에서만 이제 보시게 되니까 그런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시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그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저희가 투명하게 SLA에 대한 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최대 99.99%까지 그리고 가장 낮은 SLA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도 99.9% 이상은 모두 SLA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충족 못 시켰을 때의 조건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산하기 위한 조건들이 저희의 이제 아래 링크 같은데 투명하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서비스 안정성의 수준이 이 정도 SLA 49, 39에 만족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트너 같은 데서는 저렇게 클라우드 하모니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주요 그 클라우드 벤더의 안정성을 자체적으로 막 테스트를 하세요. 한 달 주기로 테스트를 하셔서 요게 가용성이 뭐였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하시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올 2월 달에 이제 그 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 한 달 내에서는 전혀 VM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서비스 이슈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캐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장점에 대해서는 두루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외에서 평가하실 때 그 조금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어쨌든 그 AW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선두주자라고 평가받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맞습니다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클라우드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봤을 때, 아니면은 성장을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딩 클라우드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브스에서도 보여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버원 클라우드 벤더로 이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쓸 수 있는 가장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라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거는 좀 생소한 업체일 수는 있습니다만, 라이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그 호스팅 업체인데, 저 벤더에서 매년 저 클라우드 벤더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꽤 그 신뢰성이 있는 그런 이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도션을 봤을 때는 저희가 2018년도에 45%에서 2019년도에서는 52%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2017년 2월에 국내 데이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막 2년 정도가 지났고요. 경쟁사보다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을 이제 유치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영역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뭐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벤더에 대한 뭐 중립성을 조금 잃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윈도우스, SQL 같은 저희 자사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이제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환경을 가심에 있어서도 만약에 윈도우스, SQL 기반의 리소스를 생성하고 운영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이러한 라이센스 오퍼링을 통해서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정도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보시다 보면은 운영체제 비용, 그리고 SQL 같은 DB 소프트웨어 비용을 포함되신 모델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조금 더 기업 고객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저희가 윈도우스 서버와 윈도우스 SQL 서버가 2008이 이제 출시가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12년이 되다 보니까 기술 지원 종료가 올해 내년 초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윈도우스 7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혜택은, 이러한 솔루션들을 애저 기반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신다고 하면은 3년 동안 저희가 무상 그 업데이트를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7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 7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벤더들 업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이 나오는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윈도우 서버도 보시면 2008, 2012, 2016 한 4년 간격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서비스 그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 출시 사이클 자체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게 버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어느 날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 이거 지금은 현재 프리뷰 상태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정식 오픈, 그런 식의 상시 이러한 그 로드맵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웹사이트에 고지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온프로미스 제품에서 뭔가를 개발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모든 저희 개발 인력의 80%, 90% 이상은 클라우드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하이브리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 기능들을 온프로미스에 적용해서 출시하는 그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체계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1년 365일 24시간 모두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잠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지원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과거에는 뭔가 장애가 나면은 저희 기술 지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파트너사 아니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담당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해서 보통 확인을 하세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벤더가 이 클라우드 포털 환경에서 티켓을 생성해서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하시다 보면은 만약에 전역 때 하셨을 때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가 지면은 중국에서 이어받고 중국이 문 닫으면은 인도가 이어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뭐 밤중에는 뭐 미국에서 받더라 하더라도 24시간 대응 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한국말 하셔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맨 마지막 세션에서 뭐 정정훈 부장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운영하는 관리 조직의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제 파트너 체계 또는 그런 이제 서비스 체계가 들어올 텐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클라우드 포털에서 인지되고 있는 뭔가 장애라든지 이슈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가 1차적으로 컨택을 해서 검증을 해서 이런 벤더한테 요청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지원 체계에 대한 등급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 GS 저희 이제 패밀리들도 저희 그 프리미어 서비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지원 계약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통해서 애저에 있는 환경까지 모두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그 인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및 인증 그 체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인력들을 만약에 이제 전문 엔지니어들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벤더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런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교육 코스 그리고 인증서 취득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쿠폰을 제공드린다든지 교육을 서포트 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간단하게 뒤에서 물론 사례에 대해서만 두 세션에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요한 이제 저희 시나리오하고 사례만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셨을 때는 간단한 웹사이트, 간단한 업무 그런 것부터 많이들 도입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넓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게 되면 기존의 디지털 마케팅, 모바일,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SAP 로고도 보이시죠. 최근에는 SAP를 클라우드로 넘기시려는 그런 검토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도 많이 높아졌고 성능도 좋아졌고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의 그 스펙 자체도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VM 사양 중에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4테라짜리 VM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셉 하나 서티까지 받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성능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테슬라 같은 GPU를 탑재한 그런 VM들도 출시가 돼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제 사용 사례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춘 500 기업 중에서 95%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도 있을 수 있고요. 앞에서 보셨었던 오피스 365와 같은 저희 생산성 협업 제품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사례들, 국내 사례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글로벌 사례에 대한 그 방향성 자체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쉐브론부터 시작해서 월마트, 코스코, 머스크까지 우리 회사의 중장기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함께 할 동반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에서 7년 이상의 장기적인 MOU를 체결함으로써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떤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 동반자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사의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데이터 센터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하나의 꼭지. 두 번째 꼭지는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업무에 뭔가 변화를 꾀하고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채택해서 개발해서 새롭게 출시하는 게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사례를 대화해놨습니다만 해당 기업에서는 쓰고 있는 워크로드가 단순히 한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삼성 시스템 에어컨에 들어가는 IoT, 그리고 삼성 갤럭시 출시할 때 예약 판매 사이트 같은 이벤트성, 그리고 삼성의 S클라우드라고 하는 저희가 핸드폰 쓰실 때 쓰시는 클라우드 공간들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들 굉장히 활용 용도가 높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플랫폼으로도 쓰시지만 굉장히 여러 시나리오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쇼핑하실 때 습닷컴 그런 앱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AI 그 보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저희들 활용하시는 사례들. 그리고 이제 화학사 사례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만 BP, 쉐브론, 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MOU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전략 갖고 다양한 과제들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제들을 세분화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 그리고 유통 사례도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GS 우리 리테일의 자회사인 이제 뭐 파르나스도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들이 이제 도입하시는 사례 중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파르나스, 오비맥주, 메일유업은 우리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중견, 중소 기업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 GS와 같은 IT를 운영하는 자회사가 없다 보니까 보통은 통신사들의 그 IT 아웃소싱을 받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비용의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ITO에 대한 리뉴얼 시즌이 오게 되면은 이것들을 리뉴얼을 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넘겨버리시는 거죠. 전사에 이제 ITO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K 판교센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애저로 넘겨버리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헬스클럽 가시면은 체성분 그 검사하시죠? 이게 글로벌로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스타트업을 할다 아니면은 신규 비즈니스를 해외로 나가겠다 할 때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챗봇 들어가셔서요. 아시아나항공 챗봇 하시게 되면은 저희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시아나항공의 챗봇을 통해서 예약 발권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운영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는 이제 SAP를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올려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클라우드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서 뛰어나졌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제 SAP가 NEDB, 그러니까 하나를 뺀 다른 DB는 2025년에 이제 종료가 되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들 검토하고 계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부분은 이아스 기준으로 클라우드에서 검토하실 수 있는 쉬운 레벨의 기술들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VM, 이런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겠구나. 보안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안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